어린이용 상비약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사 베이스맨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가운데 재택치료에 대비한 상비약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 성인들이 준비해야 할 상비약과 산소 포화도 측정기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히 다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어떤 상비약을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큰 틀에서는 앞서 소개드린 상비약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만 어린이용 의약품은 그 종류나 브랜드가 다르고 특히 현재 약국에 있는 유명한 어린이용 의약품이 대부분이 품귀를 빚고 있어서 준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재택치료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필요한 상비약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제도가 바뀌어서 보호자나 대리인을 통해 대리 처방을 받아 처방의약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비교적 약을 구하기 수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오늘 소개드리는 최소한의 몇 가지 의약품 정도는 혹시 모르니 미리 구비해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종류의 약이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소개드린 상비약을 기본으로 고려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구비해야 할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 진통제부터 아세트아미노펜의 해열 진통 효과가 부족할 때를 대비해 준비하는 이부프로펜 계열의 소염 진통제, 그리고 기침약과 항히스타민제, 마지막으로 스맥타이트 계열의 지사제입니다. 왜 이런 구성을 선택했는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5가지 종류의 상비약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의 연령대별로 어떤 제품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청소년의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청소년은 만 12세 이상부터 만 18세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나이대의 아이들은 많은 종류의 약을 성인과 같은 용량으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 그리고 이부프로펜 계열의 진통제, 기침약,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스맥타이트 성분의 지사제까지 대부분은 성인과 동일하게 복용 가능하고 약의 종류에 따라 용량만 조금 조절하시면 됩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단어가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그냥 브랜드 이름을 알려주면 안 되냐는 반응이 종종 있었는데요. 전혀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약국에 가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약과 이부프로펜 약 주세요 하고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브랜드 이름을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는 저 약들은 워낙 많은 제조회사에서 생산을 하고 있어서 약국마다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세트아미노펜만 해도 어떤 약국은 타이레놀을 가지고 있겠지만 어떤 약국은 타이레놀이 아닌 서스펜이나 타세놀 같은 다른 제품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타이레놀이든 서스펜이든 똑같이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된 약입니다. 어떤 것을 구매해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누가 타이레놀을 구매하라고 알려줘서 집 근처에 있는 약국에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약국에는 타이레놀이 없고 동일한 성분인 서스펜만 있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타이레놀 먹으라고 했는데 하고 다른 약국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행동은 완전한 시간 낭비이자 체력 낭비입니다. 약국에서 동일한 성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똑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께서 타이레놀이나 서스펜 같은 브랜드 이름이 아니라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의 이름을 기억해서 주변 약국에 갔다면 저렇게 시간을 낭비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약국에는 타이레놀은 없더라도 서스펜이나 이젠6 에이스 같은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된 다른 브랜드의 제품은 분명 보유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성분만 동일하다면 그냥 어느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성분 또는 어떤 종류의 약을 준비해야 하는지만 기억을 해서 가까운 약국에서 바로 구매 가능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만약 아이가 만으로 12세 이상에서 18세 미만 정도의 청소년이라면 약국에 가서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15세라고 한다면 우리 애가 15살인데요. 코로나 상비약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아세트아미노펜이랑 이부프로펜이랑 기침약,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스맥타이트 들어있는 지사제 주세요 라고 약사님께 말씀하세요. 그러면 약사님께서 알맞는 약을 골라주시고 복용법에 대해 지도를 해주실 것입니다. 이 나이대 아이의 상비약은 요즘 같은 상황에서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어린 아이들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지금부터 소개드릴 내용은 바로 만 2세 이상에서 12세 미만의 소아를 위한 상비약입니다. 이 나이대의 아이들은 대부분 알약을 삼키기 어려워해서 시럽으로 된 약을 투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럽제 같은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약의 종류가 상당히 적어요. 준비해야 할 상비약의 기본적인 구성은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한 가지 다른 제안을 드립니다.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계열 약을 준비하는 것은 동일하나 그 다음 상비약들인 기침약과 항히스타민제를 각각 구하기보다는 종합감기약을 우선으로 구비해두세요. 종합감기약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생각보다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종합감기약에는 감기 치료를 위한 어떤 특별한 성분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해열제와 기침약, 가래약,
콧물약이 한 가지 약에 복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종합감기약보다는 기침약과 항히스타민제를 따로 구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종합감기약은 대체로 가벼운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효과가 강한 편이 아닙니다. 열도 나면서 기침, 가래, 콧물까지 모두 동시에 겪는 분은 감기를 심하게 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증상에 맞는 해열제, 기침약, 그리고 콧물을 잡기 위한 항히스타민제를 동시에 복용하는 것이 종합감기약을 복용할 때보다 훨씬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아이들에게 여러 약을 동시에 또는 연이어 투여하는 것은 어른과는 달리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과다 복용의 우려도 있어요. 만약에 대비해서 아이들을 위한 기침약과 항히스타민제를 따로 준비해두는 것도 좋겠지만 요즘처럼 어린이 약을 구하기 힘든 시기에는 종합감기약을 이미 구하셨다면 기침약이나 항히스타민제는 굳이 억지로 찾아다닐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사제는 성인용과 같은 스맥타이트 의약품, 예를 들면 스타빅이나 포타겔 같은 약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코로나를 앓으면서 설사로 인해 영양소나 체력까지 손실되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고생스러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만 2세부터 12세 미만의 아이들을 위한 상비약을 구비할 경우 여러분은 약국에 가셔서 약사님께 이렇게 요구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4살 아이인데요. 코로나 상비약을 준비하러 왔어요. 시럽으로 된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그리고 종합감기약이랑 스맥타이트 성분 지사제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부프로펜이 없다면 유사한 성분인 덱시부프로펜 성분의 제품을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경우와 마찬가지로 굳이 브랜드명을 말씀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콜데온 주세요, 챔프 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해열제는 브랜드별로 완전히 동일한 성분과 효과를 나타내고요. 종합감기약은 성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만약에 대비해 상비약으로 준비를 하시는 만큼 어떤 브랜드의 종합감기약을 구매해도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특정 브랜드를 찾기 위해 발품을 팔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품을 구매할 때 도움이 될 만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시럽으로 된 의약품은 크게 2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병에 들어있는 제품과 스틱 포장이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약효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성비와 보관 방법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병 단위로 판매되는 제품은 가성비가 스틱 포장 제품보다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여기에서 가성비란 가격 대비 복용 가능한 횟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병으로 된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은 개봉하면 한 달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 달 뒤에는 이 제품의 약효가 보장되지 않아서 폐기하셔야 합니다. 한편 스틱 포장으로 나오는 제품은 보관이 용이합니다. 이미 뜯어버린 스틱은 바로 폐기해야 하지만 뜯지 않은 스틱은 1년이든 2년이든 유효기간만 지나지 않았다면 장기적으로 보관하며 복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항상 감기나 열에 시달리진 않기 때문에 현재는 스틱 포장으로 출시된 제품이 훨씬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택치료가 시작되면서 스틱 포장으로 대표되던 감기약들, 가장 유명한 콜데온 키즈부터 챔프 시리즈, 화콜 키즈, 캐롤 콜드 키즈와 같은 제품들은 순식간에 품절되었습니다. 지금은 저도 이 약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아이를 위한 상비약을 구비하지 못한 분께는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병이든 시럽이든 당장 주변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약이라면 어떤 것이든 소량씩이라도 준비를 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용 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투여하는 용량은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 다르고 제품의 라벨에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으므로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 상비약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아이에게 열이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투여해야 할 것은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4시간마다 한 번씩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세트아미노펜을 먹이고 2시간 뒤까지 열이 내리지 않는다면 그때 미리 준비해둔 이부프로펜이나 덱시부프로펜 성분을 투여하세요. 이 성분들은 아세트아미노펜과 교차 복용이 가능해서 더 빠르게 열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열이 심하지 않다면 바로 교차 복용을 시도하기보다 약효가 나타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아이에게 열뿐 아니라 기침이나 콧물과 같은 기관지 증상까지 나타난다면 종합감기약을 투여하세요. 보통 종합감기약에는 이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의 해열제를 투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종합감기약을 먹었는데도 2시간 이상 열이 내리지 않는다면 앞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투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부프로펜이나 덱시부프로펜 제품을 추가로 투여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에게 설사가 있다면 스맥타이트 성분의 지사제를 투여하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지사제는 다른 약들과 동시에 투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른 약들과 최소 1시간, 넉넉히는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투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은 빈속에 섭취할수록 좋은 효과를 나타내니 가능하면 빈속에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스틱 포장 의약품은 5ml 내지 10ml, 지사제 같은 경우에는 20ml 용량으로 소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포장된 양보다 적은 양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 10에서 15mm 정도 되는 크기의 소형 투약병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투약병에는 1mm 단위로 눈금이 새겨져 있어 의약품의 라벨에 기재된 용량만큼 정확한 양을 아이에게 먹이기 위해 반드시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물론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어느 정도 준비를 해두셨겠지만 투약병이 없다면 주변 소아과 인근에 있는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투여하고 남은 시럽은 깨끗한 투약병에 담아 보관한다면 2주에서 한 달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의약품을 투여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약 중에 투여할 수 있는 성분은 아세타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진통제밖에 없습니다. 약국에서 판매 중인 지사제나 종합감기약은 모두 24개월 이상의 유아를 위한 제품들입니다. 만약 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코로나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리고 열뿐 아니라 기침이나 콧물 같은 증상으로도 아이가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주변 병원에 연락해서 의약품을 처방받아서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많은 분들께서 재택치료로 불편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하루빨리 쾌유하시고 모두 편안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